네, 오전장 시장 흐름을 쭉 훑어보고 그에 맞는 전략을 지금부터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수탁의 하창한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시장이 좀 관망하지는 않을까 했는데 오늘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역대 최고치를 찍어버렸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역대 최고치를 찍느냐 안 찍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네. 사실 시도는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 이전에 한번 상승한 다음부터 한 3번, 4번 정도 시도를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오르지 못하면서 이제 이게 주도 업종이 좀 부재하는 부분들도 아무래도 좀 영향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지수 상단을 뚫어주지 못하다 보니까 좀 눌리는 움직임들이 좀 다소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제 좀 불안한 변수들이 있어서 이제 지수가 몇 포인트 남지는 않았지만 이게 정말 뚫어줄까라고 하는 그런 좀 고민이 있었는데 오늘장 좀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이제 보다 더 증시엔 또 활기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좀 불안한 요소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뭐 인플레이션부터 시작을 해서 뭐 긴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 산업적인 부분들이 뭐 전반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수는 뭐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 주도 업종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지수가 상단을 돌파한 것은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지금 하반기 들어서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이런 쪽에 대한 이런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또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그쪽부터 다시 한번 지난번 같은 상승 랠리가 나오게 됐을 때는 자연스럽게 이제 지수의 큰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주도 업종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상단 라인을 뚫어준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시장도 참 접근하기가 좀 용이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미국에서 각종 지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진하게 나온 부분들 또 FOMC에 대한 그런 회의 결과들을 좀 집중해서 체크를 해보실 필요성은 좀 있겠습니다만 뭐 그런 것들은 단기적인 출렁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이제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의 강한 시세들이 분출이 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펄프 가격 상승하면서 재지 관련된 종목군들부터 이제 또 시세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멘트 또 움직였고 또 이제 전거래일엔 시멘트랑 이제 구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같이 움직였고요. 오늘장 같은 경우 또 철강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꿈틀거리고 있는데 이렇게 원자재 관련된 이슈들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뭐 음식료 관련된 부분도 사실 원자재에 관련된 곡물 가격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영하는 섹터죠.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업종들이 그런 섹터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순환매의 흐름들을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은 장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또 지금 시장이 아무래도 뭐 매일매일 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시장이 너무나도 업종이 빠르게 좀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업종에 이제 좀 이슈가 되는 섹터에 투자를 하더라도 이게 보통 이 거래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뭐 원전 같은 좀 특수한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좀 발목이 잡히는 경우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시거나 그 투자하고 계신 종목 섹터가 좀 강하게 스포트라이트로 좀 접근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빠르게 일단 수익 실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좀 눌림목에서 다시 재매수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저는 현금을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뭐 기존에 가지고 있는 뭐 비중을 줄여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이제 장중에 항상 이제 유동성 있게 수익이 났을 때 빠르게 정리해서 현금을 만들어 놓고 이제 요즘에 장 같은 경우 오전장 그리고 점심장 그리고 오후장 각각 섹터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그때마다 급등락이 많이 나고 윗꼬리가 많이 나오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빠르게 자금이 넣고 다시 빠지고 이렇게 치고 빠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장이다 보니까 최대한 현금을 좀 많이 유동할 수 있는 자금의 회전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투자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뭐 지수는 신고가기는 하지만 내 계좌는 내 네. 종목은 왜 이럴까요? 라고 투자자분들이 또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저는 오늘 이제 지수 신고가를 보면서 삼성전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지수가 이렇게 신고가를 가버리다니 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좀 가지는 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업종 순환매 성격으로 올라간 시장인가요? 네, 일단은 네. 뭐 업종 순환매 관점으로 좀 올라간 시장이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의견이 좀 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좀 주력적인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강한 시세가 나와서 상승한 장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뭐 단기적으로 그러면 업종 섹터 내 이런 수급이 빠지면은 지수가 눌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작년부터 지수가 강하게 상승할 때 보시면 주도 섹터가 있었거든요. 자동차 갔다가 이제 반도체 갔다가 이런 움직임들이 강하게 나타나는 시장들이 나타나면서 지수가 상승을 했는데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지수가 상승했다라는 거는 지금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은 사실 하반기 전망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또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 또 시세가 굉장히 좀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하거나 약간 눌리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 업황 개선에 따른 기대감으로 다시 시세가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 이제 지수가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지수 상단을 뚫어준 것은 추가적인 상승, 미래에 대한 그런 상승 여파를 조금 더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향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 신고가 속에 모르겠어요. 시장 분위기와 종목 분위기는 조금 다소 차분한 것 같아서 왜냐하면 종목 소외 현상이 네. 발생은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또 시장을 봤을 때 이미 좀 올라가고 올라버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막상 지금 사려고 하니까 좀 살만한 종목들은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하드 캐리하는 시장이 올 수 있는 건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한 번 정도는 캐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 빅사이클에 대한 얘기가 사실 이제 2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나왔는데 이게 언제 오나 하다가 이제 사실 한 번에 이번에 좀 시세가 나올 때 거의 10만 전자까지 갔을 때 그게 진짜 나왔나라는 그런 관심이 좀 있었는데 사실은 뭐 아직까지 이런 반도체 이제 교체 시즌도 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고부가 산업들이 발전이 되다 보니까 반도체 수요량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사실 줄어들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뭐 6G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자연스럽게 이런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전자화 시대가 계속적으로 열리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로 본다라면 충분히 한 번 정도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온다 하는 그 슈퍼 사이클이 오기는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즌이 왔을 때 분명 좀 한번 강한 시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다만 이제 그때가 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좀 힘들어서 그렇지 저는 그 부분은 한 번은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타이밍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 시그널을 우리가 좀 시장에서 어떻게 찾아가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포인트 저희가 먼저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특징 업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뭐 시장을 뜨겁게 달궜었던 업종이 바로 이 엔터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종목으로도 살펴보기도 했었는데 엔터주들 오늘 장에서는 뭐 종목별로 조금 갈리는 모습입니다. SM이 현재 보합권이고요. YG 엔터테인먼트가 1% 가까이 오르고 있고 하이브도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한 가운데 주가 분위기 상당히 좋죠.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미디어 컨텐츠 관련주인 CJ ENM이 오늘 또 4%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터주 시장에 뭐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하창원 본부장의 의견을 들어볼게요, 오늘. 네, 저도 일단 엔터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최근에 이제 백신에 대한 수혜 종목군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엔터주들도 당연히 그에 따른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오프라인 공연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커질 수 있는 또 섹터이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또 주력 매출원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또 이제 공연이라든지 이런 야구장 관람객들에 대한 이런 규제도 좀 풀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공연에 대한 부분들도 좀 해제가 되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부분들에서 조정이 나올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7월부터는 또 음식점에서도 12시까지 이제 또 이 식사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성을 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콘서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최근에 이런 엔터 쪽이 좀 기대가 많이 되는 게 사실은 이제 원래는 콘서트 쪽이 굉장히 많은 매출을 좀 차지하고 있었는데 음반에 대한 성장이 굉장히 좀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운 상황이고요. 지속적으로 이런 팬덤에 따른 기대감들이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아티스트들에 대한 이제 또 복귀가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티스트들이 대거 좀 복귀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난다라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결국엔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겠죠. 게다가 유튜브라든지 이런 플랫폼들이 점점 증가하다 보니까 이런 팬덤, IP를 활용한 이런 사업군
부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뭐 유력한 그런 아티스트가 한번 홍보해주면 매출이 확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이런 매출원 부분에서도 좀 기대가 많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같은 경우는 가장 대장 역할을 많이 했었던 종목군들 위주로 일단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고 네. 조금 더 위치 에너지가 낮은 쪽에 대한 수급이 좀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이브가 가장 좀 크게 상승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뭐 엔터주 전반적으로는 다 긍정적이긴 한데 일단 뭐 SM이나 JYP나 이런 쪽은 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은 조금은 부담이 되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왔을 때 이제 YG나 하이브 쪽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후발로 따라가는 종목군들이 뭐 결코 나쁜 거는 아니거든요. 게다가 이 자체적인 그런 이제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많다 보니까 좀 이렇게 위치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좀 담아 보셔가지고 이제 하반기를 좀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YG 엔터테인먼트와 하이브는 탑픽으로 여전히 관점이 유효하신 거예요? 네, 여전히 그쪽으로 좀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네. 이제 가격적인 탄력성이 나타날 때는 지금 이제 YG나 JYP 쪽이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이제 대장 쪽이 먼저 움직이고 나면 후발도 어느 정도 따라가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요. 사실 또 아티스트들이 또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런 주가 흐름들이 또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보니까 뭐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고 특히나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 처음에 상장하고 나서부터 이 통곡의 벽 28만 원 라인을 결코 뚫지 못했었는데 이 부분을 요번에 좀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매물대도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업황 기대감, 또 실적에 대한 회복 기대감, 또 이제 아티스트 포트폴리오 확대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다라면은 사실 이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면은 뭐 이제 매물만 많이 안 나오면 이제 쭉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신고가 패턴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도 이 종목도 굉장히 또 탄력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주요 톱픽으로 좀 꼽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YG 엔터를 좀 두 번째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탑픽은 하이브고 차선호주는 YG 엔터테인먼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티켓이 오프라인 티켓을 이길 수는 없는 가격이기는 하지만 저도 그렇죠. 기사를 보니까 BTS가 온라인 콘서트 이틀 했는데 뭐 그야말로 흥행이 대박이 나서 이틀 동안 벌어들인 매출액만 해도 최소 600억 원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봐서는 네, 그렇죠. 뭐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이제 뭐 실적에 대한 캐파가 커지는 거는 좀 앞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요소인 거예요? 그렇죠. 뭐 사인회만 하더라도 사실 뭐 300억이 나온다, 400억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네. 그러니까 이게 활동을 어떻게 해서 이제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만 늘어나게 된다라면은 정말로 이제 그 아까도 제가 팬덤 관련된 IP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아티스트들이 움직이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이 팬들이 팬심으로 뭐 10,000원, 20,000원 써주는 것 자체가 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게 합치게 됐을 때 굉장히 큰 금액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수익 창출에 대한 그런 가능성들은 굉장히 좀 넓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느냐 안 만들어지느냐의 그런 차이에 따라서 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결국에 이제 질병이라는 경우는 질병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언제든가는 좀 없어지는 부분으로 갈 거기 때문에 분명 그 시기가 도래했을 때는 한 번 정도는 강하게 탄력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겠다라고 보시고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엔터 하면은 진짜 오프라인 콘서트 그리고 앨범 판매량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사업을 펼치는 걸 보니까 정말 비즈니스 구조가 될 만한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엔터주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유가 관련주를 보겠습니다. WTI가 이제 배럴당 72달러 선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지금 유가를 100달러로 전망하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뭐 대표적인 유가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그리고 국동유화, SH에너지까지 모두 동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는 좀 상승폭이 줄어들기는 했는데 유가 관련주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100달러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일단은 기대감은 확대를 하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유가가 굉장히 낮은 가격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느덧 뭐 배럴당 50달러에서 지금 70달러가 넘어가는 흐름들이 가고 있고 지금 뭐 이제 감산에 대한 뭐 오펙 회의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조금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수요에 대한
가격대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사실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에 따른 뭐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정제마진이나 이런 쪽으로까지 넘어가겠지만 일단 업황 자체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가격 상승 탄력도가 유지가 얼마나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좀 시장에서 사실 이제 유가가 많이 낮아졌을 때는 다소 조금 부정적인 그런 좀 시장에서 또 소외가 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그런 관련주들에 대한 리포트들도 굉장히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좀 기대가 되는 움직임들 뭐 주가의 탄력성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일단 좀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는 이제 경기가 회복이 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수요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근데 공급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제한을 할 수 있고 또 그와 관련된 움직임들이 또 다소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 공급 원자재 쪽은 어쨌든 간에 이제 공급과 수요에 대한 그런 차질에 따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의 사실 섹터 같은 경우 제가 아까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그냥 모든 원자재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최근에는 원자재를 비롯해서 좀 다른 상품들이 하락을 하고 있고 국제유가만 상승폭이 좀 두드러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일단 유가적인 네. 부분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뭐 이제 당연히 이제 사상 최고치들을 좀 기록을 했다 보니까 다른 원자재들도 약간의 가격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그 이제 가격대 낮아진 가격대만 하더라도 최근 몇 년치랑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높은 상당 부분의 위치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세가 계속적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설명하면은 해상운임 같은 경우도 해상 SCFI 지수가 굉장히 고공행진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리 주가가 높게 가더라도 일정 가격 라인을 유지를 하는 것처럼 이런 유가나 이런 원자재 가격이 유지가 되는 것도 일단 그와 관련된 부분으로 좀 보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낙관론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이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원자재 관련된 부분은 이런 흐름들이 한번 잡히기 시작하면은 뭐 단기적으로 빠르게 막 조정이 나오거나 이러기는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좀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이 가능하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물론 주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이벤트들이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가격 라인까지 올라가거나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게 됐을 때는 사실 이제 가격적인 탄력성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뭐 장기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사실 이제 좀 이런 가벼운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장 초반에 시세 나올 때 빠르게 수익 실현하고 다시 좀 기회를 잡아보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좀 덩치가 큰 뭐 이제 금호석유라든지 뭐 S-오일이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종목군들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접근을 해보는 게 조금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관련주 내에서는 현재 대장주가 뭐예요, 그러면? 일단 오늘 네. 같은 경우는 중앙에너비스가 장 초반부터 굉장히 많은 수급이 들어오면서 좀 네. 강하게 상승 탄력성이 나왔습니다. 13%대까지 좀 상승을 해줬는데 뭐 지금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조금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가격 탄력성이 있는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또 가격 라인도 이 종목이 좀 굉장히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보통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종목군들 별로 좀 같이 움직이는 게 뭐 훈구석유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좀 같이 움직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종목군들 보시면 뭐 오늘 이제 훈구석유도 7%대 올라갔다가 이제 빠르게 지금 4%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 보면 이제 빠르게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다 보니까 또 최근에 차트 모양 보시면 굉장히 좀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오늘 장에서는 그래도 중앙에너비스가 약간의 좀 대장 역할을 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특징적인 테마나 이런 특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때는 사실 이제 가격 탄력성이 가장 높은 쪽을 좀 대장으로 좀 말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SK에너지 쪽 이제 대리점 쪽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소매 관련된 움직임이 나타나는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그와 유사한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뭐 유통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재고를 쌓아놨는다거나 그런 종목군들이 보통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쪽을 일단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좀 이슈와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업종 위주로 먼저 만나봤습니다. 종목 중앙에너비스 자세히 봤고요. 다음 오늘 특징적으로 볼만한 종목이 태경케미칼이 있습니다. 국내 최대 드라이아이스 공급 업체인데 뭐 마켓컬리와 오아시스가 잘 될수록 또 수혜를 보고
백신과 관련된 유통 업체 수혜주로 또 거론이 되기도 했었고 여름이 되면 또 수혜주가 될 만한 종목이고 오늘 네. 주가 흐름 상당히 강하네요. 네, 일단은 오늘 이 종목도 굉장히 또 오랜 기간 좀 쉬어가다가 네. 이제 막 좀 이슈가 되면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경우는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오랜 기간 얘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상승이 나올 때 이제 그와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면서 상승을 했었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좀 쉬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쉬다가 이제 좀 상승이 나오는데 보통 이런 상승 흐름 같은 경우는 좀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게 이제 뭐 이 종목 같은 경우 뭐 드라이 아이스 일단 점유율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성수기가 이제 들어와서 공급 부족에 대한 이런 움직임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얼마나 수요가 나타나면서 이게 이제 부딪히는 그런 결과들이 나올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공급 부족이 더 심각하다. 수요는 굉장히 큰데 이런 부분이 더 좀 심각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더 주가의 탄력성이 좀 크게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굉장히 오랜 기간 이 차트적인 흐름으로 봤을 땐 좀 물량을 매집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큰 슈퍼 매물대 라인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횡보를 했기 때문에 일단 응축된 흠이 이제 좀 분출되기 시작을 하게 됐을 땐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뭐 장중에 좀 장 초반부터 굉장히 좀 시세가 크게 나타나다가 지금 약간의 뭐 3~4% 정도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뭐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전 라인 부분 19,000원, 18,500원부터 19,000원 라인을 어떻게 뚫어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크게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 부분을 뚫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뭐 이제 굉장히 최근에 신고가 종목이 나타나는 것처럼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뭐 이제 배송이라든지 이런 새벽 그런 시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 그리고 드라이 아이스가 앞으로도 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이런 여름 또 들어오다 보니까 관련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업황 자체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사실 이제 뭐 슬슬 뭐 여름 관련된 종목군들 사실 한 달 정도 전부터 좀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 치고는 사실 조금 느리게 좀 시작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여름 수혜주 움직이고 있는 거 뭐가 있어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 조금 시세가 나왔던 게 이제 파세코 조금 한번 시세가 나왔었고요. 뭐 이제 창문형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쪽 한번 좀 움직였고 또 이제 곧 있으면은 또 뭐 수영복이라든지 이런 쪽에 또 강하게 또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대비해서는 좀 이런 여름 관련된 여름 대표적인 수혜주들이 좀 다소 움직임이 느리게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네. 뭐 최근에 뭐 할인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뭐 치킨 수요라든지 이런 게 많이 늘어나서 시세가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스타항공 관련된 이슈 때문에 좀 시세가 나와서 좀 이게 묻히기는 했지만 뭐 그런 이제 삼계탕이라든지 이런 수요 이런 기대감들 좀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태경 케미컬 같은 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백신에 대한 뭐 그런 부분들이나 지금 굉장히 좀 다양한 테마에 엮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엮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주가의 탄력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네. 사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물론 조금 가격적인 부분이나 이제 뭐 이미 시세가 나와서 뭐 따라잡기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충분히 장중 눌림목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이제 하루 이틀 정도 더 보다가 충분히 눌림목이 나왔을 때 좀 접근을 해서 따라가기에 좀 용이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조선사들도 최근에 움직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선사에서 이제 특수가스 쪽, 탄산가스 쪽에 대한 이런 수요 쪽에서도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 종목이 드라이 아이스뿐만 아니라 이런 뭐 탄산가스 쪽에서도 뭐 이제 시장 점유율도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데 최근에 굉장히 또 수주도 잘 하고 있는데 그쪽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드라이 아이스가 좀 주력적으로 좀 모멘텀이 돼서 좀 주가의 상승력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경 케미칼을 끝으로 특징주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창환 본부장의 오늘의 공략주 들어볼게요. 네, 카카오 게임즈를 좀 들고 왔습니다. 네. 일단은 카카오 게임즈인데 뭐 이거는 약간 하이브랑 좀 차트 모양이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이제 신규 상장하는 이후부터 이 이제 통곡의 라인이죠. 이제 6만 원 라인을 좀 뚫지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그 가격 라인까지 좀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뚫어주게 됐을 때 사실 위에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쭉쭉쭉쭉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게임 업종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거를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게임 업종 자체가
자체가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신작에 대한 게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업종 자체적으로 좀 한번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달빛 조각사부터 시작을 해서 약 10개 정도의 신작 게임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게임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유지가 되고 있는 게임들이 얼마나 잘 진행되는 거에다가 신작 게임이 나오는 거에 대한 그런 매출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제 매출이 점점 캐파가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신작 게임이 10개나 있다라는 거는 그렇게 뭔가 하나 터질 수 있는 그런 게임이 하나라도 있게 됐을 때는 굉장히 좀 주가의 탄력성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뭐 컴투스라든지 일부 게임 종목군들 보면 하나의 게임이 정말 대박이 나서 정말 큰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는 거 아마 보고 계실 텐데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또 오딘으로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모처럼 좀 대작 MMORPG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좀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저도 뭐 영상만으로 좀 봤기 때문에 이제 실제 플레이를 해보면 또 이제 좀 주가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일단 MMORPG 영상만으로 봤을 때는 일단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사전 예약이나 이런 흐름들도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흥행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일반적으로 뭐 아이온이라든지 뭐 불소라든지 이런 뭐 게임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이런 MMORPG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정액제 움직임으로 해서 이제 구독 경제 형식으로 좀 이제 크게 매출이 성장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유료화 아이템, 캐시 아이템들이 굉장히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제 매출이 나오게 됐을 때 굉장히 빠르게 이제 수익금이 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일단 MMORPG로 시작을 하게 된다라면 이 좀 게임의 이 흡입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장기 이탈률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적게 나오는 섹터입니다. MMORPG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흥행이 성공만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일매출이나 이런 긍정적인 흐름들이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뭐 당연히 하나의 게임이 잘 되게 됐을 때 뭐 추가적으로 뭐 IP들이나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데 뭐 카카오 페이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보와도 또 성장은 시기도 비슷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차트 흐름이 비슷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일단은 뭐 가격 같은 경우는 56,000원부터 57,000원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가격대부터 뭐 충분히 접근하셔도 한 1%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뭐 충분히 접근 용이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1차적으로 65,000원 라인 정도를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요 사이에 한번 약간의 좀 그래도 좀 버티려고 했었던 구간이다 보니까 일단 1차적으로 이 가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가격 강하게 돌파하는 움직임들 나타나게 됐을 때는 5일 이평선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꾸준히 끌고 가시다가 5일선 이평선이 깨졌을 때 그냥 전량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매수 이제 56,000원 기준으로 53,8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저희가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전장 시장에 대한 전략 모두 세워봤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헤르메스 수탁의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